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은 비즈니스 캔버스 작성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비즈니스 캔버스 작성하기. 그래서 오늘 배우실 내용은 비즈니스 캔버스의 사례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그 리멤버라는 앱 아시죠? 그리고 카카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알아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사례에서 리멤버 얘기가 나오고요. 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내용은 다 아시죠? 저번 시간 말씀드린 내용처럼 1번부터 9번까지 9개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오른편은 고객 중심적으로 왼편은 우리 자사, 기업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리멤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여러분께서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고객 세그먼트.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객 세그먼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죠. 고객을 세분화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기업이 제각기 얼마나 다양한 고객 또는 고객군을 겨냥하는지 규정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은 조금 어렵게 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고객을 세밀하게 조금 규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리멤버의 경우에는 리멤버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명함을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명함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DB화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 관련된 서비스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 입력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할 수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유료 앱으로 처음 구매를 했던 것이 이 리멤버 전에 명함을 입력을 해주는 그런 앱을 아마 구매를 해서 쓴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직업적으로 그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명함 정리하시는 게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물론 그전에는 직접적으로 그 입력을 했는데 OCR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문자를 읽어주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명함을 입력을 바로 한다라는 건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그 리멤버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 표시를 해볼까요? 명함을 주고받는 직장인, 사업가 등이 주 고객이 되겠고요. 소량 명함 또는 대량 명함을 주고받고 그리고 명함 관리가 필요한 모든 대상이 고객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 혹은 직업을 갖고 계신 직장인들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명함을 많이 받는 분들 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 더군다나 뭐 마케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영업맨들 아마 엄청나게 많은 명함을 받으실 거예요. 또 우리 알고 있는 그 언론 기자분들도 엄청 많이 알고 계시죠. 저도 예전에 저희 있던 직장에 저희 이제 대표님이 기자 출신이셨는데 그 초임 기자 때는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하루에 명함 몇 장을 받고 가자. 해서 뭐 하루에 뭐 명함 기본적으로 10장의 명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루에 10명의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거기서 이제 기사거리도 나오고 그런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명함을 하여튼 많이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리멤버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리멤버가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어떤 가치를 제공을 해주냐? 이 가치 제한이라는 건 고객군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조하기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합. 앞에서 정의 내렸던 내용 한 번 더 주주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해봤고요. 리멤버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명함을 관리해준다.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을 시켜주고요. 엑셀이나 아웃룩 같은 걸 통해서 외부로 저장도 가능하고요. 명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요. 대량 명함을 대행을 해줍니다. 쉽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명함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리멤버 앱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명함의 내용을 저장을 해주는데, 이게 내 컴퓨터, 내 이제 스마트폰이죠. 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리멤버 앱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앱을 접속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죠. DB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명함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람이 그 명함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내가 접속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앱에도 이제 업데이트 되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대량 명함인 경우에는 정리 대행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도 가능하고 엑셀이나 아웃룩 같은 걸 통해서 외부에 저장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들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리멤버의 채널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채널이라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고객군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리멤버는 어떤 채널을 구축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리멤버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에 앱을 깔게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이고 리멤버 웹사이트, 이렇게 두 가지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하나는 스마트폰으로, 또 하나는 PC를 사용을 해서 쓰는 채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그렇죠,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냐. 고객 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특정한 고객군과 어떤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을 의미하는 게 고객 관계라고 했는데, 리멤버의 고객 관계는 자동화 서비스, 단체 고객 확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실까요? 일단은 리멤버라는 것은 고객하고의 관계가 그 리멤버 앱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앱 자체에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명함을 받아서 리멤버 앱에서 그 명함을 촬영을 하게 되면 정확한 내용이 리멤버 앱에 저장이 되는과 동시에 내 스마트폰에도 저장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언제든지 리멤버 앱에 들어가게 되면 최신화된, 업데이트된 그런 그 상대방의 고객이 되겠죠. 상대방의 그 명함 정보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단체 고객 확보를 위해서 회식비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제공을 해준다라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고객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리멤버가 현재에는 단순한 명함에 관련된 그 서비스뿐만 아니라 경력직의 이직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DB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첫 번째 나왔던 리멤버의 초기에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추후에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렇게 고객들의 이런 정보를 정보를 이제 입력받아서 정보를 입력한 고객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명함 입력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익원이죠. 수익원은 기업이 각 고객군으로부터 창출하는 현금,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게 수익이라고 하는데, 자, 리멤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이것도 플랫폼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은 어플리케이션 광고에서 나오는 수수료 혹은 대량 명함 관리 서비스를 할 때, 그때는 이제 판매료를 받으니까 대량으로 관리할 때는 유료 서비스가 있을 테니까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서비스 수익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처음에 우리가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서 주 수익원은, 그렇죠, 대부분 광고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시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DB를 모으는 역할의 서비스인 경우는 대부분 광고로 수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 보시면은 아마 요거는 아마 여러분 지금 이제 뭐 리멤버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부분들 있죠.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그 DB도 없고 직접적인 수익도 하면서 하는 그 서비스 플랫폼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어때, 야놀자,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도 없겠지만 그 안에서 그 판매자인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도 수수료를 받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리멤버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수익원이라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 수수료를 주로 얻는 그런 수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무궁무진한 그 저기를 얻는 거죠. 그 고객들의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명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객이자 리멤버의 영업사원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제 어플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핵심 자원이죠. 핵심 자원은 아까 앞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자원이라는 것은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자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게 리멤버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타이피캐스트라고 해서 명함이 그 자동으로 OCR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오기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직접 명함을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핵심 자원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핵심 활동은 비즈니스를 원활히 하는데 가장 필요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애플리케이션의 업그레이드 혹은 서비스 업데이트 및 홍보가 가장 큰 활동입니다. 그래서 리멤버 앱이 늘 끊김없이 최상의 버전을 가지고 있기 위한 그런 업그레이드 또는 서비스 업데이트 및 홍보를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핵심 활동이 필요한 거고요. 핵심 파트너십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원활히 작동시킬 수 있는 공급자 파트너 간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핵심 파트너십이라고 하는데, 리멤버의 경우에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하드웨어 관리 업체, 애플리케이션 유지하려면 서버가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업체, 그리고 명함 정보의 보안이 철저해야 되니까 보안 업체, 또는 그 대용량 명함의 경우에는 명함을 받아서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류 업체, 명함 수거 및 전달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이제 핵심 파트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용 구조를 보시면 비용은 뭐예요? 그렇죠.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데 그 지불되는 그런 모든 비용을 우리가 비용 구조라고 하는데, 리멤버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할 수 있는 비용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들, 거기에 인건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멤버에 들어가는 그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요소를 작성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뭐 고객 세그먼트에 관련된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가치 제한, 어떤 거를 가치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채널에 관련된 내용들, 네 번째 고객 관리에 대한 내용들, 다섯 번째 수익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 핵심 자원, 그리고 이 자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 그 다음 파트너, 다음은 비용 구조, 어떤 비용이 나간다라는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멤버라는 그 명함을
서비스 해주는 명함 입력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그 서비스 회사의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을 보시면 이번엔 카카오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례를 보시면 이번엔 그냥 한 번에 다 올렸습니다. 한 번에 올렸는데 이 카카오도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뭐 대기업이죠. 사실은 이제 카카오는 뭐 상장도 하셨고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인데 처음에 카카오가 나왔던 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만 이제 한번 중점적인 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죠. 고객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친구 제휴업체도 들어가겠죠. 플러스 친구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개발자 업체도 여기 들어가죠. 왜냐하면 게임을 개발을 해서 여기서 플랫폼 역할을 해줬었으니까요. 그리고 광고주 이 사람들도 고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게 무료 메시진저, 사진 공유,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게임, 디지털 콘텐츠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카카오에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겠고요. 사용하는 채널로 봐서는 모바일 앱인데 여기 마켓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PC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고객의 관계는 유저 커뮤니티라고 해서 유저끼리의 커뮤니티를 갖고 있어서 본인들끼리 잘 놀아요. 카카오톡을 가지고 그죠? 단톡방이라고 해서 아예 이게 단톡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유명사처럼 될 정도로 그런 많은 이제 그 유저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기업 혹은 개발자와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마케팅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 그 사용자들끼리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또 장점이 있는 그런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보는 수익원은 기본 사용자는 무료죠, 당연히. 그 대신 이제 수수료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광고, 이런 데서 이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으로 이제 그 기업 측면에서 보시면 핵심적인 자원은 카카오의 플랫폼이고요. 플랫폼을 사용한 사용자 그룹인데 거대 회원수 이것 자체가 이제 자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아까 제가 앞에서도 그 리멤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고객이 곧 우리의 자원이자 뭐 파트너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파트너 혹은 우리의 영업사원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네임, 캐릭터 등이 이제 핵심 자원이고 활동은 모바일 메시지 혹은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핵심 파트너로서는 게임을 개발하는 곳, 통신사, 카카오 페이지, 투자자, 컨텐츠 개발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핵심 파트너들 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비용을 보시면 비용이 나가는 거는 하루 메시지가 뭐 몇십억 건이 될 테니까 그리고 광고비, 인건비 등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치 제한을 통한 가치 창출이라고 그러는 것은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고요. 또 뭐 서드 파티는 그러니까 뭐 제3자의 그런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해줘서 파트너 업체들과의 공유 수익 모델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하고 컨텐츠의 통합을 통한 컨텐츠 보급과 확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어떻게 보면 유튜브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이제 그 한마디로 플랫폼이라는 게 마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당을 깔아놓고 놀아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당을 깔아놨는데 처음에 갖고 왔던 게 이제 메신저잖아요. 카카오톡이라는 그 메신저를 깔아놓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공짜이고 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어차피 환경 자체는 이제 멀티미디어 환경이니까 뭐 음악 뭐 미디어도 보낼 수 있고 그림도 보낼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또 자기네들끼리 열심히 거기서 모여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게임도 제공을 해주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부가가치들을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정보들이 장난이 아니죠. 사용자들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자만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언제든지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게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광고가 붙고 그 광고에 대한 수익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구조들은 뭐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은 지금 선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만들기는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거기에 또 뭐 상응하는 그런 서비스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계속 지금 개발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 그런 개발하는 업체들이 내가 그 플레이 스토어가 되나요? 뭐 그런데 올려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별도로 고객을 모아보겠다라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지만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카카오 같은 데다가 그런 서비스를 얹혀버리면 카카오 사용자들이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좀 더 이쪽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그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카카오에서도 핵심 자원에 보면 플랫폼 사용자 그룹, 이 거대 회원수가 자기네 그 핵심 자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 모델을 꾸미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카카오 같은 데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금 뭐 영입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그 ICT 쪽이라던가 이런 개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을 타겟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의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것보다 그 많은 인원들을 모으는 게 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치다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라던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펀딩을 받으셔서 투자를 받으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는 그렇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요번에 이제 세 번째 시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한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네, 화면을 한번 다시 이제 저희 쪽으로 넘길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의 이제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셨는데, 앞에서 살펴보신 리멤버나 뭐 카카오나 다들 이제 인터넷 기반의 기업이죠. 인터넷 기반의 기업이고, 지금 많이 성장을 한, 뭐 카카오는 뭐 대기업 수준으로 이제 올라갔고, 리멤버 역시 요즘에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리멤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그 사업 영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에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명함의 자동 입력 그 서비스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끼리의 아까 이제 카카오에서 했던 것처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경력직들에 대한 이직을 하실 때 혹은 뭐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그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이제 그 물론 이제 우리 지원 사업을 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앞으로 진행이 될 그런 이제 그 부분도 이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잘 좀 작성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